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도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늘 새로운 콘텐츠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를 드릴까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만 제가 여력이 안 돼서 원하는 만큼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저희 투자레터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는 열북이 Q&A가 있어요. 제가 투자 레터는 유료 레터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북이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도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본다라고 하면 열북님들도 질문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고 투자 레터를 구독하지 않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제가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시죠? 저는 반응이 있어야 컨텐츠를 계속 찍습니다. 반응이 없는 컨텐츠는 바로 접어요. 지난주 열북이 Q&A가 잘 안 보인다, 잘렸다, 이런 좀 피드백들이 와서 이번에는 그냥 그 열북이 Q&A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내용이 좀 잘렸던 열북님들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열북이 Q&A의 제목은요, 현금 1억 어떻게 굴릴까요? 인데요. 다양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얘기는 꼭 집어서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열북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열북이 Q&A로 고고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제가 부동산 관련된 레터 보내드렸어요. 부동산 레터였는데 강원편 1편이었습니다. 제가 원주 다녀와가지고 썼던 임장, 네, 그런 거였고요. 자, 열북님의 Q&A 한번 보도록 할게요. Q&A, 자, 내려갑니다. 자, 투자 레터를 읽으면서 생각의 폭도 많이 넓어지고,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열혈, 네, 청년 열북이에요. 자, 현재 네,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네, 현금 1억 원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주신 게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 네, 30대 초반의 나이에 몇 퍼센트 정도의 자산을 투자로 굴리는 게 옳을까? 전체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를 현금, 몇 퍼센트를 공격적인 주식에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안정지향적인 투자자이며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초보는 아니지만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자, 첫 번째 고민은 이제 자산 배분에 관련된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정말 개인의 성향과 나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0대이신 분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이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요, 현금 현재의 자산 구조에서 80%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에 굴리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벼락 거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올해도 만약에 작년과 같은 그런 수익률이 계속 이어진다. 지금 벌써 코스피가 3천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올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30대 열북이라고 하면 주식 같은 공격적인 투자처에 한 80% 정도를 넣되, 여기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조차도
자, 국내와 해외 비중을 한 절반 정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포트에 해외 주식 비중이 훨씬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비중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 쪽에서 할 게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국내 주식도 개별 종목은 안 했었고 지수만 했었는데 이제는 국내 주식 중에서도 개별 종목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개인 차가 있고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젊다라고 하면 80% 정도가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근데 50대 이상이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원이 비조정 지역일 때 지금 갭 투자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목표 금액,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이 열북님 같은 경우에는 목표 금액을 정하고 들어갔다는 게 사실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이 목표가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팔아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일단 목표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스마트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인 거죠. 내가 분명히 여기에 들어갔을 때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벌써 3억이나 난 거잖아요. 상당히 많이 난 거죠. 수원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정 지역으로 묶인 거고. 근데 지금 수원의 비조정일 때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일찍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 타려고 갈아타려 보니까 이제 전부 투과 지역, 투기 과열지구가 돼서 뭐 양도세를 지금 이제 조정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제일 걸리는 게 지금 양도세예요. 지금 양도세를 완화해 주네 마네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올해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로 주택을 팔게 되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지금 집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1억을 좀 더 포함을 해가지고 상급지로 올리는 게 좋겠냐. 안 그러면은 그냥 부동산 전체를 좀 예의주시하다가 적절할 때 매도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냐. 근데 지금 현재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달성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실거주 포지션은 불가능하다. 실거주 포지션 불가능한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더 피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어서미의 대답입니다. 저는 수원집이 이미 목표 주가에 목표 가격에 도달했어요. 시세 차익이 양도 차익이 벌써 3억 원이 났습니다. 물론 수원집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원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봐요. 물론 GTX-C 노선도 있고 신분당선 호재도 있고 호재가 많기는 하지만 일단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미 목표로 한 가격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팔릴지 안 팔릴지 팔아봐야겠지만 시세 차익은 나고 일단 나오고 난 뒤에 여기 현금 1억 원이 더 있잖아요. 자, 현금 1억 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시드를 4억 원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시드를 4억 원까지 만든다라고 하면 인서울이 가능하죠.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이제 인서울 들어올 때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갭 차이가 한 3억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열북이들은 알겠지만 갭 1억, 서울의 갭 1억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입지가? 입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들밖에 못 오죠. 사실 서울의 갭 1억짜리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4억 정도면 인서울이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풍선 효과로. 이제 서울을 꽝꽝 묶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다 내려간 거죠. 근데 이제 지방과 서울이 거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지방에 가서 투자를 하냐는 거죠. 갈 필요가 없어요. 수원이 왜 처음에 많이 올랐어요? 풍선 효과 때문에 올랐었던 거예요. 입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안 올랐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올해는 서울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원집을 팔고 여기에 1억을 보태서
인서울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금 1억이 있잖아요. 자, 내 현금 1억. 이거를 어떻게 쓸까? 자, 첫 번째 지금 제가 열봉님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주식 경험은 많이 없다. 그쵸? 하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 그러면은 수원집을 매도하고 이 수원집에다가 1억을 더 보탠다. 네, 그래서 지금 인서울로 들어온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봉님한테 추천드리는 거는요. 두 번째 대안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자,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자, 나이도 어린데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비조정일 때 수원을 들어갈 정도로 부동산은 어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초보는 아니지만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저는 주식 투자도 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구력이라는 게 저희 맨 처음에 투자반 멤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요? 10,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구력이 쌓이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단타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제가 투자의 여왕 책 냈던 게 2015년이잖아요. 그때 ETF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저는 그때 2015년에 투자의 여왕 책 쓰면서 그때부터 ETF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6년이죠. 그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열봉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보는 아니지만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동산 경험은 좀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그 내가 자신 있는 걸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0대 열혈 청년 열봉님은 현금 1억 원으로 물론 주식 투자를 몰빵하셔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수원에 있는 집을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낸 다음에 거기에 현금 1억 원을 좀 붙여서 인서울로 들어오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현금이 조금 뭐 1,000만 원 정도는 좀 떼서 이걸로 이제 좀 주식을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 질문도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기존에 한번 저한테 Q&A를 보내셨는데, 네,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돼가지고 좀 걱정을 하셨었나 봐요. 네, 이제 너무 잘했다. 네,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레터로 계속 보내드렸었던 게 이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네, 왜냐하면 이제 취득세를 다주택자들은 지금 비조정인다 하더라도 세채가 넘어가면 네, 취득세가 완전히 그냥 8%, 12%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공시지가 1억 원이 우량하지 않다 보니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2년을 끌고 가도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충분히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이제 출구 전략,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런 투자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방에 있는 뭐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뭐 요런 아파트들 기존에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았었잖아요.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투자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월세 여왕 쳤을 때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정말 그 재건축 대상에 쓰러져 가는 정말 낡은 그런 소형 아파트들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투자를 했었던 가장 큰 목적은 거기서 월세를 받기 위한 거였지 내가 그걸로 시세 차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었어요. 정말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월세 받은 것보다 그 조그마한 지방 아파트로 시세 차익 낸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월세 투자를 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으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제가 그때는 생각을 했었던 게 어떤 거였었냐면, 자,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저는 이제 그때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아주 소박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은퇴하는 시점에 기자 생활 계속 하다가, 근데 월급만큼만 월세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었던 거죠. 투자했을 때. 근데 이제 생각이 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제 30대가 됐는데 벌써부터 제가 은퇴를 준비한다? 너무 빨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후 준비 일찍부터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는 55세 이상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팅은요, 55세 이상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왜 올라?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전 다 시세 차익 내고 팔았습니다. 물론 이걸로 제가 뭐 억대를 번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 받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시세 차익으로 남겼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소형 아파트들을 팔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이 소형 아파트들이 황금성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인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강남에 있는 정말 몇십억짜리,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제 요즘에 서울에도 다 10억이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도 받아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전세금도 빼야 되고요. 뭐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엄청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 결정은 엄청나게 큰 결정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는 지금 뭐 최근에 제가 소개한 것들을 보면 1억 미만이잖아요. 1억 미만이면 갭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에서 많아야 3,000만 원 정도예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갭 차이, 어떤 아파트는요, 500만 원만 깎아줘도, 500만 원만 깎아줘도 여러분, 500만 원만 깎아줘도, 자, 여기 저가주택은 500만 원만 깎아줘도 금매예요. 최근에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금매를 알아본다고 이제 협상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로 협상을 했느냐? 200만 원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여러분, 그 집값이 1억 1천만 원이었어요.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저쪽 그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억 500까지 깎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금매예요. 1억 1천만 원짜리 500만 깎아줘도 금매입니다. 오케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200만 원만 깎아주겠대요. 200만 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500만 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강남 아파트 25억짜리 있어요. 거기 500만 원 깎아주겠다고 협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웃지요. 네. 최근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들을 거의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를 레터로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 올랐었잖아요. 비조정 지역들 뭐 굉장히 저가 주택들 소개했는데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사실상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 뭐 1억 미만 그런 집 뭐 사가지고 뭐 어떡하겠어. 그리고 1억 미만 집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사가지고 뭐 대팔 수는 있겠어.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도 되게 중요해요. 싸다고 다 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물리는 입지도 있어요. 저도 지금 2011년도에 산 것 중에서 지금 1억 넘게 오른 게 있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것도 입지 차이입니다. 뭐 1억 저가주택 입지도 안 보고 아무렇게나 그냥 싹 쓸어라, 보지도 않고 싹 쓸어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1억 저가주택 입지가 좋은데 들어가면 엑시트 할 때 크게 문제가 없다. 500만 원만 깎아줘도 그게 금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봉님, 네, 고민 해결되셨길 바라요.
이것도 제가 또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제가 금융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시작한 지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주린이도 아니고 주식 어린이도 아니고 요즘 하는 말 있죠. 주태야, 주식 태야예요. 네, 태어난 지 3일 됐습니다. 자, 3일 됐는데 아직 몰라서 ETF 2차 전지 쪽, 뭐 2차 테마, 뭐 전지 산업, 뭐 유지 이렇게 총 25만 원에 투자를 했어요. 자, ETF를 동일한 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네, 차이나 항생 쪽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투자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네. 뭐 금액을 너무 적게 시작하는가 싶기도 하고, 3일 동안 수익이 거의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정말 그 주린이한테는 절박한 그런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참 귀여운 네,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도 꼭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동일한 섹터, 뭐 이제 트렌드는 읽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2차 전지, 왜요?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결국에는 전방 산업이 좋아지니까 2차 전지 쪽의 테마 섹터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셀렉팅하는 거는 뭐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일단 ETF 쪽으로 이제 나눠서 25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나요? 동일한 섹터에? 안 됩니다. 삐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이라는 걸 짜는 이유는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게 만약에 2차 전지가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 수익률 잔고는 마이너스로 추락을 하는 거거든요. 2차 전지가 떨어질 때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섹터를 보완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는 거죠.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섹터를 차라리 분산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한 섹터에 몰빵을 하는 건 ETF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다양한 ETF들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ETF 2차 전지 쪽,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산업, 2차 산업 K 뉴딜 뭐 이런 거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ETF 상품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이걸 나눴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차원에서 볼 때는 나눈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랑 비슷한 거죠. 자, 우리나라의 LG화학, 우리나라의 현대차,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테마로 묶일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네, 그리고 중국의 BYD 요렇게 자기 포트의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산 배분이 전혀 안 된 거죠. 결국에는 같은 섹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같은 섹터에 동일하게 상품만 다르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투자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섹터 ETF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3일 동안 수익이 안 나서 약간 실망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기로 해서 ETF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지수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수로 투자를 하셔야지 이렇게 섹터로 투자를 해서는 그냥 쭉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유망한 섹터 ETF에 투자를 할 때는 퇴직연금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연금 쪽을 그냥 본인이 스스로 ETF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추천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섹터에 ETF 투자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 2차 전지 ETF에 투자할 바에야 테슬라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BYD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낮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25만 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때 들어갔더니 수익이 나네 안 나네 간을 보는 거죠.
조금씩 간을 보는 용으로 쓰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막 수익을 내겠다? 그건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1,000만 원 가지고 덜렁, 한 ETF, 저 같은 경우에는 한 ETF에 1,000만 원씩도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까지 거의 6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주식 3일 시작한 3일 된 이 주태야님께서, 주태야 열부기가 그걸 했다고 해봐요. 잠을 못 자요. 소액부터 시작하라는 거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투자 잘하는 사람이 없고, 투자를 처음부터 몰빵을 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멤버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열봉님들도 당연히 원치 않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액으로 조금씩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감을 잡았다. 이건 스스로 판단해야겠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감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시작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떠나요, 여러분? 열무기 Q&A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찍어달라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